강제의 널말뚝의 대공판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트 파일이 바로 널말뚝을 뜻하게 되겠고, 시트 파일은 무엇이냐 하면 기초나 터널을 파낼 때 천장에서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무서움 설치가 어려운 특징이 있으며 타입C 최적 변형이 작아 항타가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강제 널말뚝에는 U형, Z형, H형 등이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지금 4번이 틀린 부위가 되겠는데, 강제 널말뚝은 강성이 작기 때문에 주변 지반에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 볼 수 있겠죠. 6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을 조적식 구조로 담을 쌓을 경우에 최대 높이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적식 구조인 담의 구조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이는 3m 이하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된다 볼 수 있겠고,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재 해설을 참고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렛 용접의 단면상 이론 목 두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일반적으로 A와 B는 다리 길이를 뜻하게 되겠고, C는 바이드 폭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D가 바로 목의 두께가 된다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죠. 6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크 공정표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티컬 패스란 무엇이냐면 개시 결합점에서 종류 결합점에 이르는 가장 긴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미란 무엇이냐 하면 결합점이 가지는 여유시간이라고 했는데, 더미는 이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작업 상호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점선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더미의 종류 정도만 한번 체크해 주도록 하면, 더미의 종류는 총 4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넘버링, 두 번째는 커넥션, 세 번째는 타임 렉, 그 다음 네 번째는 로지컬이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따로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볼 수 있겠고, 플로트는 작업의 여유시간, 패스는 네트워크 중 둘 이상의 작업이 이어지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6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층압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콘크리트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층압은 커지는 특성이 있으며, 콘크리트 온도가 낮을수록 경화 속도가 느려져 층압은 작아진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온도가 낮으면 경화 속도가 느려져 층압은 커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된다 볼 수 있겠고, 추가로 벽 두께가 얇을수록 층압은 작아진다. 맞는 보기. 4번,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이 클수록 층압은 커지게 되겠습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층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필기와 실기에서 모두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69번 문제입니다. 메스 콘크리트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메스 콘크리트의 타설 온도는 온도 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관점에서 가능한 한 낮게 해줘야 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2번, 메스 콘크리트 타설 시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기 쉬우므로 응결 촉진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자, 이때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콜드 조인트 방지를 위해서 응결 지연제를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드 조인트가 무엇이냐면,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운반 타설의 지연으로 타설한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한 다음 그 위에 다시 타설을 했을 때 불연속면을 이루어 생기는 줄눈이 바로 콜드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된다 볼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3번과 4번도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2번 문제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보에 사용된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25mm이고, 그 다음에 D22 철근의 수평 순 간격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철근의 순 간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를 놓고 기준을 놓고 봐줘야 되겠죠. 먼저 최대 치수로 봤을 때 25mm가 되는 것 기준으로 하나 먼저 잡아놓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철근의 지름입니다. 철근의 지름은 D22, 뒤에 있는 숫자가 지름이 되겠죠. 자, 그래서 22mm가 하나 있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에 곱하기 3분의 4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25 곱하기 3분의 4를 해준 값을 하게 되면 33.33mm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된다? 33.3m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의 피복 두께를 유지하는 목적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재의 소유 구조 내력 확보, 그 다음에 부재의 내화성 유지,
콘크리트의 강도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강도 증대는 해당되지 않으며 부재의 내구성 유지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각에 포함되는 부분을 체크해주면 되겠고 추가적인 철근의 피복 두께 확보 목적으로서는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철근과의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함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7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 공사 시 앵커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도록 하면 1번 필요한 앵커링 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줘야 되겠고 앵커 볼트를 설치했을 경우 베이스 플레이트 위치의 콘크리트는 설계된 레멘보다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mm 낮게 타설을 해주면 되겠고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 후 그라우팅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용 앵커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앵커볼트 간의 중심선은 기둥 중심선으로부터 3m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4번, 앵커볼트는 구조용 혹은 세우기용 앵커볼트가 사용되어야 하고 나중 매입 공법을 원칙이라고 했는데 나중이 아니라 고정 매입 공법이 원칙이 된다라는 걸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4번이 된다 볼 수 있겠죠. 7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웰포인트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사질 지반보다 점토질 지반에서 효과가 좋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웰포인트 공법이란 사질 지반의 지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질 지반이랑 점토질 지반의 위치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된다 볼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웰포인트 공법은 지하 수위를 낮추는 공법으로서 1에서 3m 간격으로 파이프를 지중해 박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접지에 침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공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